자, 삼각함수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한번 복습해 보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각을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각을 만약에 60도라고 한다. 그러면 각을 재는 방향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도 60도였고 이렇게 재도 60도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각의 정의가 뭐였을까요? 자, 한 점에서 시작해서요, 반직선 두 개를 긋습니다. 반직선 두 개를요. 그럼 이 도형을, 이거 도형이에요, 도형. 이 도형을 바로 우리는 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각의 크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 반직선에서 이 반직선까지 이 이동한 크기를 가지고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각을 재도 관계없었고 이렇게 각을 재도 똑같은 크기가 나왔었던 거죠. 자, 이제 각을 재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하나에서 반직선 일단 두 개를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그 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직선 하나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부르죠. 시초선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요, 동경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움직인 크기를 가지고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하는데요. 이 동경이 움직인 방향은 사실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위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 것을 양의 각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걸 30도라고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이 크기는 마이너스 330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음의 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양수다 음수다의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각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플러스 30도와 마이너스 330도라는 이 각은 두 개 다 모두 어떤 각이다? 같다. 왜 그러냐면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30도나 마이너스 330도나 같은 각이라는 사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배울 각의 표현 방식은 일반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직선 두 개를 긋고요, 그 각의 크기를 제가 40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0도를 제가 이렇게 한 번에 40도만 움직여서 잰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면 360도 더하기 40도가 돼서 400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400도랑 40도랑 어때요? 결국은 크기가 똑같죠. 심지어 두 바퀴가 아니라 몇 바퀴를 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을 그냥 40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자,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360도 곱하기 n, 그렇죠?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40도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각의 표현 방법입니다.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각을 표현하고 있죠. 자, 네 번째 이제 편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편각은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편각, 즉 각을 재는 방식 중에 하나지만 좌표 평면에서 각을 재는 방식을 나타내는 게 바로 편각이거든요. 바로 이것은 삼각함수의 정의와 아주 완벽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의를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수학을 잘하는 열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편각이라는 건 좌표 평면 위에서 각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없으면 편각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거기에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x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x축의 양의 방향이죠. 그래서 바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붙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x축의 양의 방향, 요 방향이요. 그러니까 이 방향 말고 이 방향이 바로 뭐가 되냐면 시초선이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잰 각을 우리는 편각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렇게도 잴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잰 게 세타다.
그러면은 이렇게 잰 거는 만약에 베타다라고 했을 때 역시 베타는 음수로 나오겠죠. 그렇죠? 세타는 아마 양수로 나올 거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늘 편각이라는 말을 하려면 기준이 뭐다?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다. 요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다리꼴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x축 y축을 딱 여기에 잡았어요. 그러면 이 각 알파는요 편각이다 라고 말을 해줘도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알파 베타를 이렇게 잡지 않고, 자 파란색으로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편각은 이만큼이에요. 즉 베타는 편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베타는 180 마이너스 편각 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각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도형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도형 자체를, 여기에 존재하는 이 도형 자체를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려놔야만이 그 도형 안에서 편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도법에 대해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도 R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자, 이 반지름 길이하고 호의 길이하고 이게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다 보면 똑같은 그런 어떤 각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각을 바로 우리가 1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단위를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1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중심각하고 정확히 2배가 되는 중심각을 그려보면 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겠죠. 그걸 한번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여기 제가 그렸던 그림을 똑같이 2개를 복사해서 오른쪽에다 붙였어요. 보이시죠? 자, 중심각이 2배가 되니까 호의 길이도 정확히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그러면 이제 호의 길이는 얼마다? R 더하기 R이 돼서 2R이 된 거고요. 2R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는 원래 1라디안에서, 즉 1에서 뭘로 바뀌었나요? 2로 바뀌었죠. 자, 다시 한번요.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니까 호의 길이도 정확히 2배가 되더라. 그 얘기는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진다. 그러면 그냥 비례 관계라고 하고요. 이게 커지는 비율만큼 정확히 이 비율도 커진다. 그러면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요. 정확히 똑같이 반지름 R인 반원을 그려볼 겁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R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원주, 즉 반원의 원주는요. 2파이 R의 반이니까 파이 R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표시하고 싶냐면 바로 이 중심각 크기예요. 중심각 크기. 자, 호의 길이가 R에서 파이 R이 됐다는 건, R에서 파이 R이 됐다는 건 파이 배 됐다는 거죠. 그러면 중심각 크기도 원래 1이었으니까 여기 몇 배가 되겠어요? 똑같이 파이 배가 되겠죠. 그럼 1에다가 파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파이 라디안이죠. 하지만 우리는 라디안을 부르지 않죠. 쓰지 않죠. 그래서 파이가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계시죠? 이 각 크기는 180도거든요. 바로 180도가 파이가 되는 이유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80도는요. 파이 라디안하고 똑같아요. 근데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무조건 생략한다 그랬죠. 그래서 180도를 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파이가 180도라면 이 파이는 몇 도가 될까요? 파이의 2배니까 36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주 쓰는 각도들을 파이를 통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의 파이 하면 바로 몇 도가 되냐면 90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하면 60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 6분의 파이를 하면 30도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구해놓은 걸 가지고 좀 응용을 하자면 2분의 3파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파이를 3배 하니까 270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3분의 2파이는요 2배를 하니까 역시 12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역시 5배 했으니까 5배 하면은 15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각도를 파이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각도는 더 이상 쓰지 않고 모두 다 이렇게 파이를 표현해서 각도를 표현하니까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계산을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도를요. 각도를 자 파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각도에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를 다시 각도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파이에다가요 곱하기 파이분의 180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파이가 사라지면서 그 숫자에 180을 곱해주면 바로 다시 각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호도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은요, 현실적인 이유에서 호도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수학적인 목표를 위해서 수학적인 도구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20도라는 숫자가 있고 더하기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20도라는 건 단위가 있죠. 3은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이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는 3.14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무리수긴 하지만 그러면은 4.14 어쩌고 이런 수식으로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산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삼각 함수를 얘기할 때 자, 정의역을 실수에서 공역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정의역에 뜬금없는 이런 각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정의역에 있는 숫자 또는 각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각도에서 단위를 없애고 결국은 사실은 각도를 실수 취급하기 위해서 호도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결국 연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중심각과 부채꼴 호의 길이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 처음에 호도법을 배울 때 중심각과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일단 원 전체에서 봤을 때 중심각 360도 즉 호도법으로 표시하면 2파이가 되겠죠. 2파이일 때 그때의 호 그러면 그건 원주가 되겠죠. 그럼 자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랑 뭐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요 부채꼴에서의 의미를 보면 중심각 세타일 때 호가 l이 되겠네요. 자,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으니까 파이파이 약분되죠. 그래서 1대 r은 세타 대 l이다. 그럼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거 같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게 l은 뭐다? r 세타와 같다. 이겁니다. 자, 외워두셔야 돼요. l이 뭐냐면 호의 길이죠. 그리고 r은 반지름이고 세타는 중심각이에요. 근데 이 세타 중심각은 어떻게 표현된 거죠? 호도법의 형태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과 그 다음에 호도법으로 표현된 세타를 곱하면 바로 뭐가 나온다? 호의 길이가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완벽하게 외워두고 늘 바로바로 써먹으실 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도 정비례한다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거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즉, 자, 이 호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고 똑같은 걸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서 이거랑 이거랑 지금 똑같이 생긴 거기 때문에 넓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중심각과 넓이가 정비례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 원 전체의 중심각은 2파이죠. 원 전체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도형의 경우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의 경우 중심각은 세타죠. 그 다음에 넓이는요 s로 두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죠. 이 두 개의 비가 같다는 거 알고 있죠. 자 파이파이 이렇게 해서 약분해 주면은 2대 r제곱은 세타 대 s입니다. 이렇게 곱한 게 이거랑 같으니까요. 결국 s는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바로 앞에서 지금 뭐 배웠냐면은 호의 길이 l은 뭐랑 똑같다고 배웠냐면은 r 세타랑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얘를 2분의 1
r 곱하기 세타라고 쓰면 이건 l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2분의 1 r l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부채꼴 호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공식 정확하게 외워두시고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익숙하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와 고등학교 때에서 배우는 삼각 함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기억을 떠올리면 삼각 함수는 도형 자체를 직각 삼각형에서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자,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각이죠. 길이를 A, B, C라고 하면은, 자, 사인 알파는 뭐라고 했었죠? 사인 알파는 B분의 C였죠. B분의 C.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요, B분의 A였죠. 그래서 B분의 A.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요, A분의 C였죠. 자, 이와 같이 직각 삼각형에서 또 사인 알파 자리에 들어갔을 이 각은요, 이 각은 90도보다 작은 각이었기 때문에 예각만 다룰 수 있었어요. 예각만. 자, 하지만 삼각함수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각함수는 모든 각을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자, 모든 각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꼭 직각 삼각형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자, 그 정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는요, 이 모든 도형을 다 좌표 평면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좌표 평면에서 다루는 모든 각은 다 편각입니다. 일맥상통하죠. 편각이라는 것 자체가 좌표 평면 안에서 각을 정의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반직선을 하나 표시를 해보고요. 자, 이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는 편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잰 각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좌표를요, 정확히 이 좌표를요, x,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이 x, y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 상태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하나. 자,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좌표가 x, 여기서 여기까지 좌표가 y입니다. 자, 삼각 함수는요, 삼각 B와는 달리 길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좌표를 이용해요. 그래서 x랑 y는 좌표 그대로를 사용하고요. 이 r이라는 건 애초에 정의 자체가 원점으로부터 그 정해진 그 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r은 늘 플러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를 정의하면 우리가 삼각비에서 사용했던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즉 빗변분의 높이와 같아요. 근데 높이의 길이가 아니라 y좌표가 되는 겁니다. 빗변분의 y좌표가 돼요. 그래서 빗변분의 y좌표이기 때문에 r분의 y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 길이가 아니고 r분의 x 좌표가 됩니다. r분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가 되겠죠. 당연히 x 좌표분의 y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분면마다 x좌표와 y좌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부호도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인 것만 하면 사분면별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사분면 같은 경우에는요, r도 플러스, r은 어차피 원점으로부터 그 좌표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r은 무조건 플러스예요. 근데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죠. 그럼 1사분면에서는 사인과 그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2사분면은 y좌표는 플러스인데 x좌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인 세타인 r분의 y는 플러스가 맞네요. 그쵸? 근데 코사인 x인 r분의 x는 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도 마찬가지예요. x분의 y거든요. 근데 y는 플러스고 x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입니다. 3사분면 보겠습니다. 3사분면이요. 지금 3사분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도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 보면 r은 플러스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플러스인 것만 쓰니까 마이너스는 안 쓰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요, r은 무조건 플러스인데 x가 음수니까 역시 코사인 세타도 3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인데 x도 음수, y도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3, 4분면에서 탄젠트가 바로 플러스 부호가 됩니다. 4, 4분면은요. x좌표는 플러스고 y좌표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x좌표 플러스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인데 y가 음수죠. 그래서 4, 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역시 r은 플러스고 x도 플러스가 되죠. 여기니까 4, 4분면이니까. 그래서 코사인은 플러스가 됩니다. 4, 4분면에서. 자, 각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정했으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3,4라는 좌표를 찍었을 때, 자, 여기에다가 찍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이 가르치는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이 편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때 코사인 세타부터 구해보면 r분의 x가 되는 거죠. 근데 r의 길이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구하실 수가 있죠. 3, 4 길이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의 길이는 늘 양수이므로 5가 되는 거고요. r분의 x는 역시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요. 역시 r분의 y이기 때문에 5분의 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역수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하고 갈 건데요. 우리가 시컨트 세타를 바로 코사인 세타 분의 1로 정의를 하고요. 역시 x분의 r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시컨트 세타, 책에는요 새로운 표기법 CSC로 나와 있죠. 자,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 분의 1이 되고요. 역시 y분의 r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5가 되겠네요. 마찬가지 코탄젠트 세타가 바로 탄젠트 세타의 역수입니다. 그러면 역시 y분의 x가 돼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 위에 있는 점들을 반지름 r과 편각 세타를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조선을 좀 내려보면 여기 x좌표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y좌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먼저 삼각 함수에 의해서 정의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을 한번 구해보면 먼저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x좌표를 나머지 세타와 r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r을 곱해보면은 결국 x는 뭐가 되냐면은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y는요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좌표, 이 노란색 점의 좌표 자체를 r과 세타로, 즉 삼각피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좌표는요 몇 콤마 몇이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점 자체가요. 아시겠죠? 세타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r만 가지고 있으면 이 좌표 자체를 삼각함수와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편각이라고 하는 게 세타처럼 이 방향으로만 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물론 음수로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 각을 알파라고 한다. 어차피 동경이 똑같기 때문에 멈춰선 지점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r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r 사인 알파 값도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알파 값은 음의 값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값이 같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타는 편각이죠. 자, 이 세타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뭘로 주어지나요? 좌표로 주어지기 때문에 1, 4분면에 있던 2, 4분면에 있던 3, 4분면에 있던 관계없이 정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 좌표를 표현해보면 역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r 코사인 세타가 x좌표고요.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가 y좌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서 배운
반지름의 길이 1인 단위원 위에 있는 점 좌표들 표현하는 방법, 그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앞에 있는 값을 코사인 값으로 좀 바꿔보려고 찾아봤더니 코사인 2분의 1 값을 가지는 게 바로 몇 도예요? 바로 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값을 가지는 건 사인 6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 원을 그리는 거죠. 자, 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이렇게 30도씩 그려보면 여기에 60도가 찍히겠죠. 자,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1이니까 1 곱하기 코사인 60도. 그쵸? 왜냐? 편각이 60도니까요. 30도짜리 두 개 그렸거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되면 이 점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점을 정확히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